안녕하세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다이어그램이나 판넬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컬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판넬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RGB와 CMYK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바로는 RGB는 디지털화하여 모니터를 볼 때 사용되고 CMYK는 재본을 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방식은 색상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RGB는 세 가지 색상을 모두 혼합하면 흰색이 되고 CMYK는 모든 색상을 혼합하면 검정색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판넬을 유광으로 출력할 때는 RGB가 좋았고 무광으로 출력할 때는 CMYK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의 작품을 컴퓨터로 전시한다면 RGB, 나의 작품을 출력을 해서 보겠다면 CMYK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색의 3요소입니다. 색은 크게 색상, 채도, 명도가 있습니다. 색상은 색의 종류이고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 명도는 색의 밝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다이어그램이나 판넬을 만들게 됩니다. 색상은 대부분 잘 알기 때문에 채도와 명도에 대해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도가 높다는 것은 색의 선명도가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도가 낮다고 표현되는 것은 색의 선명도가 낮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명도에서는 명도가 높은 것은 색의 밝기가 굉장히 밝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명도가 낮다고 표현하는 것은 색의 밝기가 굉장히 낮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할 때 색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 명도, 채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색상의 피커를 보시면 이 옆에 보시면 H, S, B가 있습니다. H를 뜻하는 것은 색감을 뜻하는 휴의 앞글자를 딴 H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는 채도를 뜻하는 Saturation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B는 명도를 뜻하는 것의 약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색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RGB의 색상과 CMYK의 조합으로도 색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넬을 만들게 되면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메인 CG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메인 이미지의 색이 주도하는 색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넬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분위기의 메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판넬의 구성도 조금 어두운 톤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톤으로 전체적인 판넬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인 이미지를 이렇게 조금 알록달록한 이미지로 사용을 했다면 그 뒤에 보여드릴 판넬의 구성도 이런 색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판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이런 요소의 색감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알록달록한 분위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메인 이미지는 채도가 조금 높지만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이나 색상들은 채도를 많이 낮춰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턱대고 CG를 만들기보다는 판넬의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고 메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말할 것은 채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채도를 낮추는 것은 색의 선명도를 낮추는 작업입니다. 색이 선명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채도가 높으면 눈은 금방 피로해집니다. 강렬한 색상의 장점도 있지만 이런 색상이 판넬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자칫하면 유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채도를 85% 정도로 만든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이 다이어그램은 채도를 35% 정도를 만든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패널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채도를 낮추는 것이 눈의 피로도가
덜 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대략적인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채도와 명도가 조금씩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명도적인 면에서도 조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붕 떠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고치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이 아까 녹색으로 보였던 그런 부분들을 재질을 넣어주면서 채도를 조금 낮춰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재료를 다르게 해줘서 아니면 리터칭을 다르게 해줘서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축에서는 재료도 곧 색상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이미지가 너무 붕 떠 보인다면 명도와 채도를 조금씩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색의 구성이 어렵다면 단색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색은 하나의 색으로 결정하고 명도와 채도의 차이로 다양한 색을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생기면서 다이어그램과 메인 이미지의 조합을 맞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채도와 명도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잡아주면서 아주 조금인 10% 정도 포인트가 되는 색을 주게 되면 독특한 분위기의 패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조합을 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어도비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정품으로 사용한다면 연동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사, 단색 이런 색의 조합을 다양하게 해줘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클릭을 한 다음 원하는 색 조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이미지가 있고 밑에 색 조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내려보시면 건축에 관련된 테마도 있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 이런 색 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 예제 이미지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색의 조합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제 이미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색감은 어떤 색을 사용했는지 거기에서 포인트를 어떤 색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만약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일러스트레이터에 들어가서 윈도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주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조금 전에 클릭했던 색의 조합들이 아래에 있고요. 원하는 객체를 드래그한 다음 색을 클릭을 해주면 그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못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냥 간단하게 캡처를 한 다음 색감을 추출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사이트는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에 보면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다양한 색의 조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컬러 팔레트 아키텍처라고 검색을 하면 건축과 관련된 팔레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예제 이미지가 함께 있는 팔레트를 추천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이것을 이미지를 복사한 다음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색의 조합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의 퍼센트가 높은 것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색감의 비율이 높은 정도를 가지고 색의 팔레트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기보다는 위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를 해서 전체적인 색감을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색의 비율을 결정을 한 다음 다이어그램에 적용을 하는 것이 색을 사용하는데 참고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컬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이런 컬러 팔레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색 조합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